돌아온 다정의 8월 26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연찬회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좀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 대표네요.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법적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결정문이네요.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그간의 논의 과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는데요.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이제 받아들인 거고, 뭐 지금 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 조금 전 나온 속보를 보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네요. 네,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붕괴되면서 국민의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풀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열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도 제기했는데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신청 신문 일자가 잡혔더라고요. 8월 14일로 잡혔고요.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전망이 많긴 하지만은 권 원내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또 변수가 될 것도 같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는 내일이 토요일이죠. 네, 백반장이 좀 챙겨주는 걸로 하고요. 하태경 의원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조금 전에 하기도 했습니다. 어때요? 이번 오늘 법원 결정에 뭐 당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이라면서 역사적 판결. 네, 사퇴 안 한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비상 상황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이드에 대해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변호인단이 지금 입장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까지 열심히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네, 제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전 대표의 SNS를 아니, 속보를 모으니까 얼마무려요. 뭐 속보를 네? 못 가겠다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이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이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 전 대표의 SNS를 살펴봤는데 네. 이런 글이 아,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게 또 유일하게 올린 네. 글이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네요. 땡땡땡땡 하는 원내대표? 아, 이거 백반장이 자주 쓰는 그거 아니에요? 방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도 저희 방송을 자주 보는 아, 거 그래요? 아닐까요? 정혜원인가? 네,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답은 모르는 거죠, 뭔지는? 답은 모르고 이렇게 이게 원문 네. 그대로기 때문에 네. 땡땡땡땡.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속보도 많으니까요. 속보 잘 챙겨가면서 백반장을 믿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 회의 신체커가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준석 전 대표의 법원 가처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8월 14일 얘기한 것도 지금 막 들어온 속보였는데요. 자, 실시간 속보 반영해 가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원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 적을 예정이고요. 자,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해체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는데 회의 후에도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럼요. 어제도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김성한 님께서는 해체가 답이다. 네, 말해요. 해체가 답이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돼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YY09HH님께서는 해체 반대입니다. 이런 간섭은 월권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유지하십시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 정치부 회의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상식님께서는 이 시간은 꼭 시청합니다. 재미나게 진행하는 진행자와 기자분들 덕분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부 회의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정의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이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공세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 자리에 들어가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또 정의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네요. 비상 상황과 관련해서 비상 상황은 국민이 정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무튼 그 관련된 의견도 백 반장 그 여러 가지 의견 잘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뉴스도 좀 함께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순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부터 정치부에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이 좀 빨리 나는 바람에요. 이제 조익신 멘토가 1번 발제자로 나서게 됐고요. 법원이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며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죠. 재판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한마디로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내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내인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국내인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결의를 무효라고 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요.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거라고 장담을 했었는데요.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판사 출신 당내 인사들도 앞다퉈 기각론에 힘을 실었었죠. 저는 그렇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절차의 하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니고 어떤 경찰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이고 이거는 뭐 100% 명확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될 게 없고요. 법리도 명확합니다. 이게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질 뭐 여지가 전혀 없다. 나란히 차기 전대도전을 꿈꾸고 있었던 분들이란 건 안 비밀입니다. 이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역시 다음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아예 다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를 장기화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그 비상 사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서 당을 정상화,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대위 전환이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이분도 판사 출신입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것은 좀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은 아니다. 이 절차적 정당의 어떤 자율성 보다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러한 큰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안일하게 반응을 했었죠.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 절차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실체상 하자를 하나하나 꼬집었는데요. 정당의 활동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서 말입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 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도적, 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비민주적이었다는 건데요. 비대위를 세운 명분, 비상 상황이라는 거였죠.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총의와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닙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굳건한데 무슨 비상 상황이냐? 이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당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국민의힘 상임 정국위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해 최고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운영이 가능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임 정국위와 비대위 의결 당시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의 최고위원이 남아 있었다면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혹여 추가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새로 선출하면 될 문제였다 지적을 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혼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전국이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전 대표 측에선 사퇴 의사를 밝힌 일부 최고위원들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든 거다 날을 세웠었죠. 저는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사퇴할 때 사실 당일날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우당탕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행동들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정국위와 상임 정국위의 민주적 정당성도 따져 물었는데요. 전당대회로 성출된 당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킬 권한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전국위원회는 당원 중 1000인 이내로, 상임 전국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어 만인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회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상임 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 비대위 전환 결정. 재판부의 최종 결론은 무효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국민의힘, 지금이 진짜 비상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말로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뭐 또 직무 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네,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 일엔 끼지 않으려고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면 뭐 조용히 이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원래 법원이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결론을 내릴 거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예상치 못하게 아까 이제 갑자기 이제 결론이 나서 상당히 저희도 바빴습니다. 네, 바빴고 속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지만 공교롭게도 또 국민의힘 내부에 판사 출신들이 뭐 나경원, 김기현, 전주회 또 의원 등이 가처분이 기각될 거다라는 그런 또 호언장담을 했고, 사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소수 의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본안 소송을 내면서 가처분과 본안은 다룰 수 있다. 이 점도 상당히 강조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완승을 거둔 법적 분쟁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파장과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이제 직무가 정지됐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매우 당혹스럽다 하면서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네, 이 주 비대위원장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일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고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박마커가 소개를 했고요. 조금 전에 또 입장을 추가로 또 기자들한테 밝혔네요. 그 내용이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해봤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결정을 내린 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요.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아무튼 이번 가처분 결론 믿을 수 없다, 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인데 재판부가 아니라는 이런 결정이 어디 있느냐, 상당히 황당한 결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제 당의 지도부로서 이제 당을 이끌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와 법원 결정문을 다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조기 전당대회 여부는 역시 이제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네요. 자, 좋습니다. 유 실장 뭐 얘기 이어갈래요?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결정이 난 지 한 3시간 만에 바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또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는 유지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만 정지를 하는 것이라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비대위 자체는 유효하다 설명을 했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의 지위도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의 신청 신문기일이 이제 다음 달 14일인데 아까 맞아요. 국장이 8월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7월 아닌가요? 지금 네. 8월인가? 그럼 9월 9월 14일이네요. 14일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아니, 좋아요. 그리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를 덮어주지 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 좋은 자세고, 대신 좀 이렇게 점잖게 우리가, 그러니까 유 실장처럼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안 나빠요. 잘못 얘기한 거 맞으니까. 근데 약간 기분 나쁘신 아니야, 느낌이. 기분 안 나빠요. 네. 저는 기분 아주 좋아요. 지금. 네, 따로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굳이 방송에서 네. 이렇게 아니 근데 고쳐야 공개적으로. 되니까. 네. 잘못 얘기했으니까. 시청자 네. 정회원분들이 착각하실 그래요. 거예요. 근데 네. 착각할 수는 없어요. 8월 14일은 지났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도 이제 법원의 결정 직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범 의원의 설명을 냈는데 그 설명과 정반대의 입장이죠. 최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는 그런 주문이죠. 뭐 담아두시는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은요, 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이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고, 이제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도 지금 이제 막 보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다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폈고요. 민주당도 또 지금 그 브리핑을 했네요. 민주당은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이 진짜 비상 상황을 맞았다. 아까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네요. 네, 지금 이제 그 전에 결정은 가짜 비상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뭐 놀리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의 그런 논평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이제 전 팬클럽 회장이죠.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인을 대리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가처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를 공격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정치를 한 것이다 라면서 한마디로 좌파 판사의 분탕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즉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절차를 시작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도 판사의 성향 문제를 좀 거론했습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특정 쪽에 경도돼 있다는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다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한 만큼 강력하게 규탄하고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속보로 조영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유상범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군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 좀 많이 퍼져 있는 또 그런 또 입장인 모양이네요. 자, 판사의 성향을 또 이제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의 무능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정치권에서 나왔죠. 네,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올린 글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송에서 질 정도로 이 집권 세력의 핵심이 무능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나 노선보다 오히려 실력 부분이 더 큰 것 같다면서 당연히 정치로 풀 수 있고 또 풀어야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금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 완패인 건 틀림없지만 누구의 승리라고도 말하기 어렵다면서 오늘의 이 장면은 이 대한민국 정치가 극적으로 실패한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걸 일단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또 참석을 해서 정말 당무에 관여 안 하는 거냐 뭐 또 이런 논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 아무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전 대표도 또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꼭 참고 통합을 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방식으로 화해를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반면 윤 대통령이 굳이 이 전 대표와 엮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죠.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루비콘강을 확실히 건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서 희생됐다. 이런 뭐 소위 프레임을 잡고 근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더 세게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주장인데요. 이 대통령이 이 전 대표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내가 저 뒤에서 사인 간의 대화였는데 유감이다. 이 정도. 약간 뭐 그런 문자를 보내서 미안하다든가 유감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문자를 보낼 진위를 밝혀라. 뭐 예를 들어 할 수 있죠. 입장 밝혔으면 또다시 또 이준석 대표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한 10배 더 있죠.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리는 인물이죠. 신평 변호사는 이 고슴도치를 품는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다시 찌르지 않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품는다는 표현 자체에는 뭐 계속해서 거부감을 드러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엄청나게 때려놓고 이제와 품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부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 해법으로 이준석을 자르자 결론을 냈다면서 뭘 품느냐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으면은 그걸 되돌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판단을. 네네. 그래야 보통은 사과 또는 아니면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면이 상하는 일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임금님 벌거숭입니다라고 외쳐주는 그런 소년이다라는 평가를 오늘 또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지만 아직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속보가 뭐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네요. 네, 민주당은 예전엔 가짜였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라고 했고, 또 국민의힘은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데 법원이 왜 아니라고 하냐라는 또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자, 내일 저녁에 의총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의총 결과도 잘 챙겨서 누굴 보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자세히 그 내용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가처분 인용 비상 상황 아니다. 직무정지 주호영 당혹스럽다 이의 신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 연찬회를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장차관까지 참석해서 그야말로 여권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정작 연찬회 내부에선 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난다. 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총출동한 국민의힘 연찬회. 시작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와 함께를 외쳤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려운데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끼쳐드렸다면서 철저히 반성한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지율 위기,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는 뜻이겠죠.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네, 당의 로고가 있는 흰색 단체 티를 맞춰 입은 이 의원들. 분위기는 시종 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콜라를, 박상동 천안시장은 호두 과자를 선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만찬 자리였습니다. 평소에 술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이날 금주령을 내렸는데요. 그만큼 몸가짐을 조심하자라는 뜻이었을 텐데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정말 신나게 선거운동을 했던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과 함께 뛰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못하지만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또 회포도 좀 털고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네, 만찬 자리는 상임위별로 8개 테이블을 구성을 했고요. 장관, 차관들도 이 상임위원들과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향해서 국회에서 오라고 할 때만 가지 말고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자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즉석 인기 투표 결과는 이랬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영 장관, 김은혜 수석 등에 대해서 더러더러 모여서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연찬회 관련 기사 논란으로 도배가 됐는데요.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 작가 이지성 씨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부인인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입당을 권유하면서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입니다.
보수 정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할아버지 이미지라면서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 4인방으로 이름이 언급된 나경원 의원은 바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여성의 능력 대신 외모와 이미지로 재단했다는 건데요.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면서 이 작가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 역시 어떤 수준의 인식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요.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부부의 금슬 좋은 것은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답니다. 네, 하지만 돌아온 이 작가의 반응은요.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거다. 나는 성직자도 공직자도 정치인도 아닌 작가니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나 의원의 글을 공유를 하면서 이 발언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은 실망이라면서 되레 나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나경원 의원님도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졌다는 제 발언에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꼰대당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시켜온 사람이 저일까요? 의원님일까요? 참고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외모적으로 참 깔끔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진화에 나섰죠. 저는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가서 좀 보충해 주라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자세히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작가는 글을 내리고 정중히 사과를 드린다.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부인 차유람 선수 역시 해당 발언 저 역시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김건희 여사님, 나경원, 배현진 의원님께 사과드린다라고 썼는데요. 다만 현재는 이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라는 부분 등은 삭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발언 때문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사람도 있었죠. 역시나 연찬에서 강연자로 나섰던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저는 저녁 내내 친구들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너는 4인방에도 못 끼냐? 이렇게 와요. 더 기분 나빠. 아니 뭐 원래 알았는데 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평가하고 동료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지. 얼굴이 예쁘면 당에 더 도움이 돼? 이렇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이젠 좀 지양해야죠. 네, 윤 전 의원은요. 이 작가의 발언만 뉴스에 나오고 본인의 강연을 묻혀서 우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의원의 강연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가 주제였습니다. 제가 강연을 들어봤는데 경제보다는 오히려 정치가 문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부 여당을 향한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의 반성과 화합을 위한 연찬회에 꼭 필요한 내용인 듯 싶었는데요. 윤 전 의원은 당내 갈등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싸하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천권 다툼 아니냐라는 일갈을 할 때였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내홍이라고 방송에서 계속 보도되는 것은 국민들이 당신들은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모든 갈등이 그 밑바탕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모든 신문과 방송이 지적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당내 갈등의 중심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연찬회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강연도 재밌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어젠 또 저녁엔 또 술도 한 판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제 아마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또 통제 안 되는 집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국민의힘 연찬회의 가장 큰 이슈, 사실은 조기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논의 의미가 좀 퇴색되게 됐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외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작 남은 건 젊고 아름다운 의원 4인방 발언 논란. 네. 자, 국민의힘 연찬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연찬회에 가는 게 아까 이제 유 실장도 설명했지만요.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찬회 분위기 시적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장 차관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참석한 자리였고요. 이 만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의원들뿐 아니라 이 당의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주방 직원들까지 악수를 나누고 격려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여러 차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요. 이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이 그 순간에 박수와 환호가 있었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밤새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유익하고 보람된 연찬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하니까 의원들 속에서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되면서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강연자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연찬회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는데 그 논란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던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구 선수 차이람 씨의 남편인 작가 이지성 씨의 발언 논란이 컸는데요. 국민의힘의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배현진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까지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이 작가가 결국 사과를 하긴 했지만 비판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강연을 들은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얼평이거든요. 얼굴 평가. 그거는 여성주의 운동과 관계없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외모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강연자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웃으면서 박수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딱 지금 당 상황입니다. 이지성 작가는 부인 차유람 선수에게 입당을 권유한 이유로 민주당에게 실망이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본인은 전북 전주가 고향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제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다. 호남 좌파 명문가 반열에 들어간 집안 출신이지만 이 진보 진영에 실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4당 되는 과정 지켜보면 하루빨리 정말 한국에서 정치 생명을 끝장내줘야 할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 작가를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강연자를 이상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무슨 여성 외모 운운하면서 그 젊고 아름다운 여성 4명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을 의원들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가? 역대 정당의 연찬회에서 대체 이런 발언을 한 강사가 있었나?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연찬회의 관심사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 시기 또 조율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만 법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련 의미가 별로 없어졌네요. 네, 제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침부터 취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의미가 많이 없게 됐지만 좀 약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의총 취재해요, 그러면. 네?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일단 전해드리면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자유 토론을 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시기 관련 토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이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1월 말 2월 초에 하자고 했었는데 토론에서는 이걸 좀 당겨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부는 좀 정기국회 기간에 전당대회를 하는 건 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인용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관련 논의는 당분간은 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토론 직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전대 시기와 관련해서 한 4분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발언, 전대 시기를 금년 내로 하자는 의견과 금년 내가 시기 상존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처분 결과 관련해서도 약간 이런 얘기 나왔나요? 그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당정 함께 외쳤지만 아름다운 의원 사인방 발언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8월의 다른 이름은 달빛이 고울 때라고 해서 가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름다울까의 달월. 오늘은 금음달이 뜬다고 하는데요. 이제 8월이 다 되어간다는 걸 마치 달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원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도 바라보시고 달빛도 감상하시면서 여유로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김건희 특검법 발의, 특검 필요하다 대 네거티브 공세다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입니다. 이을 K님께서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무질서, 불법, 부도덕 사회가 될 겁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스님께서는 위기 상황인 국민과 민생에 전념해도 모자라는데 누구를 특검하느냐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자님, 특검 당연히 해야죠. 깨끗하고 시원하고 깔끔하게 밝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초님께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시간 끌기식 상황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송아님께서는 김 여사에게 죄가 있다면 전 정권에서 지금껏 대통령 자리까지 내주었겠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회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달 얘기를 했는데 다정회에도 보름달이 뜬 것 같습니다. 조멘토 훤칠한데요. 벌써 추석이 온 것 같습니다. 완전 구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부럼 좀 챙겨주면서 보름달이면. 네, 앞으로 이제 바로 다음에 신체커의 뉴스픽 5가 시작되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정혜원 분이 그 신체컬 가리지 말라고 몇 분이 올려주시는데 누가 자꾸 가린다는 거예요? 조멘토예요? 보름달입니다. 참 나가야죠. 참. 다음 발제 아니에요? 지금 나가요, 빨리. 이 노래가 왜 보름달이에요? 달이 차오른다. 아니 뭐가 왜 보름달인데? 노래는 부르지 말고 왜 보름달인데? 살이 쪘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달 뜬 것처럼 무슨 이렇게. 살이 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갑시다. 다음은 신혜원 체커의 뉴스픽 5로 가겠습니다. 오늘 새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76억 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1억 원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대구로 갔는데요. 보수 민심의 상징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죠. 뉴스픽 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재산 공개, 그리고 대구 왔어 예, 그리고 K원전의 부활과 해지하고 큰 물로 세모녀 안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새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함 총 184명이 대상인데요. 자, 윤 대통령은 총 얼마의 재산을 신고했을까요? 종편을 여기 큰 걸 주세요? 네. 아니, 그것도 주시고 여기서 새로 한 거는 계산을 여기서 지금 하죠. 네. 자, 됐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윤 대통령이 공개한 재산은 약 76억 4천만 원입니다. 다만 거의 90%가 넘게 김건희 여사의 명의인데요. 자,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서 약 5억 3천만 원이고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18억 원, 경기도 양평 토지 3억 원, 그리고 예금 약 5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요. 저는 그 형성 부분이요. 과정이야 뭐 제가 결혼 아니 근데 전에 그 부분에서 나이 제가 50이 얘기하는 넘어서 게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3월 검찰총장 퇴직 직후 공개한 재산보다 4억 7천만 원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검찰총장 퇴직금 2억 원이 윤 대통령 예금에 포함됐고 이 자택인 서초동 아파트의 시세가 좀 오른 데 따른 그런 결과입니다. 자, 대통령실 참모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가 누굴까요?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120억 6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그리고 하와이 호놀룰루의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이 밖에 여의도와 강남 신사동, 서초구 서초동에 상가 4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64억 4천만 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 50억 원 안팎을 신고했고요. 이 같은 핵심 참모진 13명의 평균 재산 34억 3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내각도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공직자 39명의 평균 재산 4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1등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인데 292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족 소유의 회사 비상장 주식을 209억 원가량 보유했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인데 160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장관이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이 반도체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요. 인텔과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이 특허를 통해 얻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5월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산 공개 대상입니다. 작년보다 3억 7천만 원 늘어난 25억 7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자, 이 중에 문 전 대통령 예금이 12억 원, 지난해보다 약 8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경남 양산시에 있던 옛 매곡동 사저를 판 돈의 상당 부분을 예금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4인간 채무 6억 원을 새로 신고했습니다. 경호구역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울타리로부터 300m로 넓어졌죠. 근데 이제 그때 또 대통령님이랑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지요 그러더라고요. 네, 두 번째 픽은요. 대구 왔어예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행보를 짚어볼 텐데요. 취임 후에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처음은 세계 가스협회 행사 때인지라 시민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었었는데 오늘은 산업단지와 서문시장을 연달아 방문하면서 스킨십을 늘렸습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현실 공간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직접 시연을 하죠. 이 QR코드를 저는 보너스 상에서 수치라든지 통계가 보실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아니 아까 잠깐 보이더니 이제 보이시죠? 네, 로봇 전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도 해봤고요. 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첫 번째 규제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법령 한 줄, 이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한 4개월 전인가요? 아직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으로 서문시장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달성으로 가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만났을 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신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것도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이 되셨고. 자, 그럼 오늘도 기충전에 성공했을까요? 자, 윤 대통령이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환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밝은 미소로 손을 잡거나 주먹 인사를 하면서 화답했고요. 중간중간 양손을 번쩍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짤막한 즉흥 연설도 가졌습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잘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분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돌아갈 순 없죠. 이 숨은 민심도 듣고 상인들 격려도 하는 일석이조 재래시장 쇼핑 타임입니다. 이불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멋진 모자까지 하다 장만했습니다. 중간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셀카 타임은 덤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도 괜찮네. 멋있다. 그죠? 여사님 쓰실 거고 화이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한번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 그렸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건가 싶었는데 아직 안심하기엔 일러 보입니다. 자, 오늘 공개된 갤럽 조사인데요. 오히려 아주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4%로 이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서문시장에서 길을 받긴 했지만 보수층도 그리고 TK 민심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 성향별 평가를 보니까요. 왼쪽이 이제 보수층의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인데 잘하고 있다보다 잘못하고 있다. 빨간색이 더 커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자, TK 민심도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려 이렇게 70.9%를 몰아주며 압도적 지지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국정수행평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잘하고 있다 39%, 잘 못하고 있다가 48%였습니다. 역시 TK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윤 대통령 최근 민생 행보의 폭을 늘렸고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측하기도 어렵게 흘러가는 국민의힘 상황에 김건희 여사 관련 팬클럽 논란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까지 악재도 끊이질 않고 있죠. 확실한 상승세를 잡기 위해선 조금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K원전의 부활입니다. 원전업계의 경사입니다. 이집트에 짓는 총 사업비 300억 달러의 대규모 원전 사업에 한수원의 참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데요. 한수원의 수주 규모는 3조 원, 전체 사업비의 10분의 1 정도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끊겼던 국내 원전업계의 숨통을 트여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밖에는 사막의 원전을 건설해본 나라가 없어요. 러시아마저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원전 10기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폴란드 체코 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또 오는 11월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우디 원전 수주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원전 사업이 국가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저부터 발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폐지하고 큰 물로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성과도 많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폐지하고 더 큰 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일단 좀 확실한 변화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기능, 청소년에 대한 기능, 가족에 대한 기능이 네, 김 장관은 폐지 논의를 밀실에서 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에 제한이 될 수 있어 회의록을 따로 쓰지 않았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새모녀 안치입니다.
질병과 빈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수원 새 모녀.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인지라 수원시가 대신 공영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이 발인이었고요. 새 모녀의 유골은 수원 연화장에 나란히 안치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무원 몇몇이 고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다고 합니다. 자, 새 모녀는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긴급 생계비 등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 정부, 취약 가구의 경우 실종자의 준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민심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을 오늘 찾았습니다. 아까 영상 잠깐 나왔지만 어제도 시장 가지 않았어요? 네, 어제는 강동구 암사장에 가가지고 네. 라이브 방송 라방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어요. 라방했죠. 네. 재래시장 라이브 쇼핑 방송에 어제 깜짝 출연했는데 그 내용 어제 뉴스픽에서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죠. 자, 오늘 그 민심 행보기도 하고 민생 행보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 이제 넉 달 만에 대구에 갔다는 게 나름대로의 또 아마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층 다지기라고 보아도 무방한가요? 어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서 기운을 받고 가겠다 이런 말도 하고 시장에서 즉흥 연설도 했는데요. 일단은 기존 지지층을 다지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채커가 설명을 했지만 TK 민심도 마냥 우호적인 건 아니죠. 떠나간 지지층은 다시 다잡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에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러분의 열정적 지지로 이 위치까지 왔으니 제가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제가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면서 서문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물가도 잘 잡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물건들 사고 또 시민들과 대화도 나누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서문시장 방문 김건희 여사 팬클럽에서 사전 공개가 됐던 일정이잖아요. 논란이 상당히 컸었죠. 네, 제가 또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수원 세모녀의 빈소를 찾았었죠. 또 최근 수해 복구 봉사에 나선 사실도 알려지면서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행보다 이런 미담성 기사 나오려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이제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서 이 경호 엠바고가 걸린 이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빛이 발한 측면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경위를 좀 파악을 하고 조치하겠다, 거듭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 할 거 없이 김 여사 팬클럽 없애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분명히 따져서 만에 하나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두고 관계자라든지 흘러나간 게 있다면 분명히 저는 색출해서 이번에 일벌백계 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님 관리 진짜 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팬클럽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또 사고 치십니다. 공적 마인드가 없으시거든요. 네, 자 신채커 오늘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76억 4천만 원 재산 신고. 오늘은 대구 왔어예입니다. 민주당 중앙위가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을 받았던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오늘 재의결했습니다. 지난 24일 해당 안건이 부결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중앙위를 소집한 거죠. 다만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난 24일 이 민주당 중앙위가 당헌 개정안을 부결했죠. 당시 당헌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제14조 2항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이란 신설 조항이 첫 번째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인데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이 전국 대의원회의의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인데요.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당의 운영과 관련한 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당원과 당규 개정, 개폐에 대한 그 결정을 권리당원이 투표로 할 수 있게 한 규정인데요. 두 번째는 이 부정부패 혐의 관련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내용이 담긴 당헌 제80조 개정안인데요. 제80조 3항,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이 된 경우 이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꾼 게 골자였습니다. 의결안건 제3호입니다.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 47.35%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결안건 제3호안건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당헌 개정이 누리호 발사라도 된 걸까요? 민주당 비대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제도전을 했는데요. 수정안에 담긴 일부 내용을 반대하시는 동지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정치적 절충을 통해서 현재의 수정안은 당내에 큰 이견이 있는 사항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을 다 통과시켜 주실 것을 중앙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이틀 만인 오늘 이 중앙위를 다시 열고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했죠. 결국 오늘은 당헌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제적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5%입니다. 제적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이틀 전과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 삭제가 된 건데요. 이 비명계의 반대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는 이 당내 주요 결정이 일부 강성당원들 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반발했었죠. 다만 이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그대로 재상정됐는데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자는 전략이었을까요? 니들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 아니야? 뼈 없는 치킨 같은 건가? 당헌 제80조 개정안 이재명 의원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조항인데요. 이것만큼은 지켜내자는 생각이었던 걸까요? 개정안에 따라 이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체가 당무위로 바뀌면 나중에 이 의원이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 의원이 현재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종전윤리심판원에서 그 번복할 수 있는 거를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절충안을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무위란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탄유리야! 이제 이달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 보고되면 당헌 개정 절차는 마무리되는데요. 결국 개딸 등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관철된 셈입니다. 비명계는 마지막까지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사당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거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들 하시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혹은 나만 살고 당원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이란 시각입니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비대위가 서둘러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 당헌 개정안을 이틀 만에 중앙위에 재상정한 게 이 당헌 당규 위반이란 논리입니다. 당원 당규에 5일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5일 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근데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죠? 하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 신설 조항만 싹 드러내고 나머지는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
민주당의 당규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비대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어 다시 중앙위를 열 정도로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반대 이유도 절차상 하자인데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니야? 논란 빚어지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는데 요번에 전당원 투표 요걸 또 올리면은 뭐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결된 안건 그 자체를 그대로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건을 살짝 바꿔 갖고 올리겠다. 일부라도 빼고 올리면은 그건 변경된 안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이미 중앙위에서 한 번 부결됐던 개정안을 재상정한 건 해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비명계의 반대에 친명계는 상대적으로 로키로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사안이 당대표 경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듯한데요. 이미 이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비명계의 반발에 억울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비명계가 든 3가지 반대 이유가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인데요. 4가지로 맞섰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먼저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에 일조한다는 비판은 서운하다는 입장인데요.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돕기 위해서 무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사실 우 위원장이 당원 제80조를 서둘러 추진하는 배경,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는데요. 현재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의원뿐만이 아니죠. 황희, 진성준, 박상혁 등 전현직 포함 20여 명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원 개정 추진이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 비명, 친명이란 계파를 떠나서 의원 개개인에게 불리할 게 없는 개정이라는 건데요. 검찰에 의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의원은 친명보다 친문이 훨씬 많다. 이재명 의원이 대상자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의원은 15명 이상이다. 그분들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무리하게 기소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언정 10명 이상의 의원을 지역위원장에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앙위를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서도 5일의 숙려 기간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로운 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거면 5일 숙려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2달간 논쟁해 왔고 전당원 투표 문제를 갖고서도 사실 일주일 이상 논의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딱 기존에 있던 안을 그대로 올리는 것인데 거기에 5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냐 하는. 우 위원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기 문제에 관한 절차적인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회기와 달리 우리 민주당의 회기는 중앙위원회로부터 그 다음 중앙위원회까지를 하나의 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안을 둘러싼 당내 잡음에 줌인해봤는데요. 이제 개정안을 실제 방탄용으로 쓸지 안 쓸지는 이 차기 지도부의 몫이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연 80조 개정 제도전 성공, 우상호 사당화 도운 것 아니야. 네, 자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원 80조를 둘러싼 논란이 정말 뜨겁네요. 네, 자 오늘 다시 이제 의결이 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내용을 이제 박마커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일종의 개파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당원 개정안이 오늘 최종 통과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좌초했고 2번 만에 개정에 성공한 거네요. 네, 오늘 중앙위에 2번째 온라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제적 과반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의결된 안건의 내용, 박마커가 이제 발제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좀 다시 한번 짚고서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결된 당원제 80조 개정안,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1항은 그대로 뒀고요. 대신에 3항을 건드렸습니다. 네, 지금 3항 준비가 됐나요? 네,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꼼수가 아니라 논란이 일었던 거잖아요, 박마커? 네. 맞죠? 아니, 국정도 아니고 왜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을. 본인이 발제를 했길래 아니 질문하면 대답해야죠. 누가 질문했든. 하면 안 돼요? 류 실장이나 백 반장이 이제 질문했으면 절대 대답을 안 해줬을 텐데 우리 그래요? 신채거가 물어봤으니까. 국장이 누가 질문했든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긴 거예요, 국장의 명을. 유 실장이 선배 아니에요? 네네. 선배잖아요. 물으면 대답해야죠. 정치부 회의는 또 이제 같이 동기, 그래요? 같이 들어온 동기. 네. 선택적 난청. 근데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애초 검찰의 이제 기소가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 주체가 윤리심판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 당무위원회로 바꾼 건데 이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가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이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기소를 당할 경우 이 대표이자 당무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이 셀프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제 꼼수 논란이 일게 된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뭐 누가 질문을 했는지 뭐 그걸 따지는 그런 박마커였는데 자, 아무튼 설명은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비대위가 이재명 사당화에 앞장섰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아까 잠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네, 우 위원장은 억울하고 서운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절충을 거쳐서 수정안 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80조 개정안이 문제가 됐을 때도 도덕적 기준을 후퇴시킨다는 것을 우려하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80조 1항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정치보복 수사를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이 결과를 당연 징계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 또 우려를 반영해서 3조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판단될 때는 당연히 그 직무 정지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조항을 만들어서 절충을 했죠.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절충과 정치적 해법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특정인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대위가 앞장선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위를 주재하는 이제 그런 그 회의를 주재했고 또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도 열었죠.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마지막 격전지가 이제 경기와 서울입니다. 수도권 순회 경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인데 유 실장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확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판세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승패보다는 이재명 의원이 받을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경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을 열고 수도권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당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누적 득표율 78.3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내친김에 이 기세를 몰아서 수도권에서 이 마의 구간으로 꼽히는 80%대 득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117만여 명의 권리당원 가운데 가장 많은 23만여 명이 모인 경기도는 이재명 의원에겐 텃밭으로 꼽히는데요. 이 의원이 수도권 경선에서 현재 득표율을 유지하거나 80%대를 넘긴다면 대의원과 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치러진 전당대회 가운데서도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뤄야 될 뉴스가 많네요. 주말에 또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고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총도 있고 또 민주당 이제 최종 전당대회 이제 선거도 있고요. 경쟁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어때요?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북구잖아요. 혹시 뭐 반등을 노려볼 여지는 없습니까? 이 대의원 투표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결과를 좀 우려해서 박 의원에게 표를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미 표 차이가 너무 크게 난 상황이라서 대세를 좀 뒤집긴 힘든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이 무난하게 역대 최고 득표를 달성할 거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신채거 최고위원 선거는 마지막까지 오리무중이죠? 네,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현재 정청래 고민정 의원이 이강구도 형성해서 좀 안정권이란 평가받고 있고요. 두 후보 간의 수석 1등 자리를 둔 치열한 경쟁 결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혼전을 거듭하는 3위에서 6위권 후보 가운데 이 최후의 탈락자가 누가 될지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현재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의원이 당선권을 형성하고 있고 송갑석 후보가 바싹 추격하는 상황으로 표 차이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역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호남에서 이 송갑석 의원이 영향력을 좀 확인을 했고 이 사퇴한 윤영찬 의원이 또 지지 선언도 했었으니까 송 의원이 막판 역전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낮은 투표율이 최대 승부처 수도권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현재까지 치러진 15개 지역 권리당원 평균 투표율이 36.44%인데 이 40%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와 2020년 전당대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의결 우상호 사당화 아니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어디 가요? 예. 일주일 동안 이제 못 봅니다, 저는.